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팅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데이터라고 들어와서 고정개찬 MC 장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부터 살펴볼까요? 많이 줄었네요.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9명입니다. 지역 발생자는 108명이고요.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명입니다. 전날보다 48명 줄어든 숫자인데요. 주요 감염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62명이고요.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 수는 총 527명입니다. 강동구 콜센터 첫 확진자 나온 이후 총 16명 확진되었습니다. 예, 준 3단계, 2.5단계라고 얘기하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죠, 힘들어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연장돼서 네. 더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이후 저희는 다 이제 포장을 해서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또 119명이고 서울에 또 24일 만에 최저로 맞아요. 48명 확진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모처럼 이제 식당에 가서 중국집에 유명한 중국집입니다. 예, 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거기 매출이 70% 이상 급감했다고. 이게 한 달만 더 가면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보다 아예 그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그러니까요. PC방이나 노래방은 네. 지켜 못하고 뷔페. 주점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식당은 낮장사라도 하지만 주점은 그러니까요. 낮장사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포차, 실외 포차, 심지어는 푸드트럭까지도 그렇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앉아서 취식을 할 수 없어요. 호프집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정말 술 한 잔이 당기는데 네. 이게 업소를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혼술을 해야죠. 예. 그러면은 이 배달 앱으로 치맥 먹으려고 치킨을 시키면 돼요. 예. 아니 포차에 가서 오징어 무침 사가지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예. 쉽지 않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이제 포차, 주점 이런 곳들은 2.5단계 끝날 때까지는 네. 영업 정지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하물며 그 떡볶이하고 이걸 파시는 분들조차도 거리에서 다 문을 닫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찍 집으로 가니까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콜이 없다. 콜이 없죠. 근데 지금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좀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 확산한 이후로 낮에 일거리를 많이 잃어버려서 투잡, 쓰잡 그렇죠. 드시는 분이 많으면 그분들도 없고 밤에 안 나오니까 택시 기사님도 손님이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숫자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조금 있으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고향, 친지 방문, 성묘 등을 자제해달라라고 했는데 야, 명절에 네. 부모님들은 명절에 그 아들, 딸 집에 오는 그렇죠. 것만 바라고 계신데 이게 모이지 마라 그런 것도 참 쉽지 않네요. 그렇기는 한데 그냥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어르신들 안심도 시키고 또 이제 명절에 한번 푸근한 마음 드리고 효잖아요. 효. 뭐 가족의 정 이런 건데 여차하면 지금 조용한 전파잖아. 감염 경로가 없는 감염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효도하러 갔다가 다수는 아니겠지만 의도치 않게 불효를 하고 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당국도 지금 2.5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한 이유는 추석 전에 두 자릿수 정도는 떨고 나야 그러니까 100명 이하로 네. 줄이고자 하는 게 전국 목표라고. 일일 확진 두 자릿수.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추석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가지 말라고 못하는 게 지금 일단은 KTX나 버스는 창가 쪽 좌석만 팔아요. 네, 50%. 복도는 비워놓기로 했고 그다음에 굳이 간다면 짧게 머물러라. 5일 휴가 중에 2박 3일 이렇게 있지 말고 한 끼 식사 정도 하루 정도 머물고 와라. 짧게. 그리고 직계 가족만 모여라. 왜냐하면 이게 지방에 가면요.
사돈의 팔촌다 이렇게 돌잖아요. 한 바퀴.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그렇게 2.5단계를 해도 이동량은 20%에서 25%밖에 안 줄거든요. 그러니까 추석에도 아마 다수가 역귀성, 귀성 움직이실 텐데 그래도 최대한 좀 아니, 쫄라면 뭐 보자. 당연히 그런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네. 뭐 부모님들이 먼저 연락해서 야야 이번엔 오지 마라 하면 좋겠는데 너무 좋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진심이 아니죠. 예, 이게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예. 얘기를 안 하면 네. 뭐 사위된 입장 혹은 네. 며느리 된 입장에서 전화를 해서 네.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이게 나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추석 때 항상 이게 본가는 일산이거든요. 일산에서 네. 이제 하루 전에 가서 제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지낸 다음에 네. 차가 막히니까 저녁에는 이제 또 충남 덕산에 또 내려갑니다. 예, 거기서 또 이제 인사드리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이제 올라오는 이런 스케줄인데 요번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본가하고 처가에 한번 얘기를 꺼내볼 생각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국가가 이등제한을 내려달라. 그럼 공적으로 국가가 가지 말라니까 어머님 안 되겠네요 하든가 아니면 지금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제가 본 글인데 네. 이런 수가 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어도 전 갑니다. 그 열이 좀 나네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보라는 또 조언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네. 댓글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밀접 접촉자로 연락이 와가지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도 했다. 몰래 가겠습니다. 뭐 네. 그럴 건가요? 그러나 부모님이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벌금 300만 원 내고. 이런 댓글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우픈 상황인지 그러니까 우퍼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약간 처참하죠. 과거 같으면 뭐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에는 용돈을 좀 더 드린다거나 이런 그렇죠. 식으로 좀 면피가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 사실 용돈 좀 더 드리는 것도 마음은 충분히 그러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좀 고심하고 계실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 와중에도 또 가셔서 또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분 다 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안 오는 것들이 꼭 이때 핑계. 맞아요. 요 핑계도 안 올라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 불로자들이 방역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기태사위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처가 갔다 왔잖아요. 네, 갔다 왔습니다. 또 부르면 가야죠. 그렇죠. 네, 또 왜냐면 또 이렇게 육아를 또 너무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네네. 여러모로 또 도움 많이 받아서 요즘은 부르면 외탁한다 갑니다. 그러는데 네. 정말 잘 봐주시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용돈을 많이 드려야 돼요. 만약에 못 가더라도 그렇죠. 용돈을 많이 드리고 꼭 이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많이 이동하는 시기를 피해서 그렇죠. 미리미리 갔다 지금쯤 오거나. 미리 잠깐 다녀오거나 네, 끝나고 맞습니다. 나서 한번 연말 전에 가시거나 하는 이 배려는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동 제한 조치 해달라 정부가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모든 국민이 또 다 아시겠지만 헌법에 10조에 이동의 자유라는 게 있고 또 14조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뭐 모든 국민이 다 뭐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한 법률로서 강제해낼 수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는 권고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예전보다는 많이 귀성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한산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대중교통을 타고 안 내려가니까 고속도로가 더 붐빌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동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대중교통 수요가 확 줄었기 때문에 이 승용차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종교 집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해라. 신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좀 해석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인 것보다는 이웃사랑 실천이 신의 뜻 아니냐? 종교적으로 이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그것도 몇 주 동안 공유했는데 비대면 성묘를 하라고 정부가 권해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 제사를 지내라고 권해요. 이거는 또 가능하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벌초도 뭐 이제 요새 그 돈을 주고 대리벌초도 대행업체. 나오고 네. 이제 그랬는데 쉽진 않아. 줄긴 줄 텐데 전체적으로는 줄 텐데 그래도 이동량이 한산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그렇죠. 지금 게다가 상황이 좀 그 긴박한 상황이 뭐냐면 대구에 창궐한 거
보다는 수도권의 모든 인구의 과반 이상이 거주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지금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건 또 수도권이고 그리고 민족 대이동인 추석을 맞이해서 또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또 각 지방으로 또 흩어지고. 이동해서 흩어지고 그리고 또 추석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또 가족끼리 또 모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윗 어른들을 또 방문하는 이런 또 일정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또 사람들이 활동량이 많은 수도권의 젊은 사람들이 또 뭐 각 지방에도 있겠지만 그 윗 어른이 또 만약 코로나에 걸리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또 노년층의 윗 어른들을 또 만나게 된다면 이건 또 중증 환자가 또 많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좀 다들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가시는 게 정말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불가피하게 이제 자가용을 이용해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음료수나 음식물 같은 건 기본적으로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식사를 하시려면 휴게소에 들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사를 하시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이제 생리현상이야 휴게소 들려서 해결하셔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은 차 안에서 간단하게 좀 해결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정부에서 또 중대본 방역당국에서 추석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을 빨리 국민들한테 좀 명확하게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방법을 생각한 게 또 안동이시잖아요. 예. 여기는 예향. 그러니까. 예향의 예. 고장. 근데 아무 일 없어도 본인이 싫으면 안 가시는 분이셔서 이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안동인데 제사 안 지내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제사 지내죠.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생각한 것은 네. 저 혼자 간다.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와이프랑은 뭐 집에 있든가 가족들은 하고 서울에 두고. 나 혼자. 그거 좀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그냥 육아나 이런 것들을 안에 이렇게 맡겨놓고 혼자 자유시간 보내겠다는 느낌으로 더 느껴져서. 과연 고향으로 갈까요? 그런 생각이 안동으로 갔는지 확인이 될까? 발길 닿는 곳이 나의 고향 이렇게 이럴 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GPS를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여튼 나름 그 부모님하고 처간지게 갈등 없게 잘 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얘기해보겠습니다. 결정은 난 것 같습니다. 네, 결정은 당정청이 합의를 해서 선별 지급으로 결정했는데 제가 이낙연 대표부터 해서 홍남기 부총리 그다음에 뭐 민주당의 신동민, 김종민 최고위원들 뭐 다른 의원들 얘기 다 들어봐도 어떻게 선별하겠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 분이 아직 한 분도 안 아직 안 계셨어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추석 전에 주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선별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별해서 3주 남았어요. 3주.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어제 발표를 잘 보시면 이번 주에 이제 민생 경제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세부적으로 주중에 발표하겠다라는 이제 단서가 어제 발표에 달려 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정부는 선별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일괄 지급은 없다. 이게 100%든 70%든 50%든 이게 끊어서 주는 건 일괄인데 일괄 지급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보편이냐 선별이냐가 아니라 좀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서 맞춤형 지원. 이게 정부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장난이지 그게 선별 아닙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여기에 보면은 주로 소득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리고 이제 특고 노동자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주면은 지금 가이드라인은 이래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한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될 것인데 여러 유형으로 줄 것 같습니다. 현금, 소비 쿠폰, 이 기타 또 이제 돌봄 뭐 서비스 맞습니다. 지원이라든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범주는 대략 지금 이야기한 정도가 어제 발표에 나온 거고 세부적인 대상은 주중에 나와야 한다. 그래야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야당도 크게 부정적이지 않으니까 통과되고 그 7조 원 중반대의 국채 발행으로 확정되는 순간 바로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거는 업종별, 고용 형태별로 지급하겠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최영일 평론가 얘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올 1월에
오픈한 사람들. 맞아요. 거긴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전년 안 대비 잡히니까? 매출이 안 떨어졌다는 잡히니까. 걸 증빙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부가 다 포함할 수 있겠느냐. 사각지대가 네. 없도록. 그렇죠. 그게 네. 숙제예요. 그게 그게 숙제예요. 숙제예요. 뭐 정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삼가해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핀셋 지원.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사례가 너무나도 다양한데 이게 핀셋으로 옮겨야 될 게 쌀한가만인데 이거 어떻게 다 핀셋으로 옮기나 다 집어내나. 여보세요. 네. 우리나라는 젓가락의 민족이라고요. 다 옮길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시간이 근데 이제 걸리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뭐 긴급재난이잖아요. 그래서 정확성보다는 이 적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반드시 지급을 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있지만 아직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맞아요. 추석 전에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지난달에 폐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선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국민적으로 그 불만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선별 지급을 여하간 정부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발표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또 분석을 한번 그래서 제 해보자고요. 생각에는 선지급을 일단 하고 추석 전에 선지급을 하고 그다음 후 보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경계를 잘라도 경계는 그럼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좀 넓혀. 그럼 재원 더 들어가지. 그럼 또 문제가 생겨 그 밖에. 그래서 여기를 또 넓혀. 그러니까 땜빵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다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번에는 업종별로 지급한다 그랬기 때문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명령을 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들이 다 PC방, 포함되는데 노래방, 식당, 주점. 이분들이 전 국민 주라 그랬단 말이죠. 전 국민이 줘야 맞습니다. 더 할 수 있다고. 예. 근데 정부가 왜 뭐 재정이 모자란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결국은 이게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 지지율은 좀 빠지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당에 반발할 국민이 생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갖 문제 연구소 3분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옵니다.